1888년 1월 미국 워싱턴 초대 주미공사 박정향은 미국인 서기관 알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나체의 여인들은 기생들이요? 연회장에서 가슴과 등이 파인 드레스 차림의 여성들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건데요. 알렌이 손사래를 치며 저 여인들은 미국의 귀부인과 그 딸들이라고 하자 박정향은 더욱 크게 놀라 다시 묻습니다. 옷을 입지도 않은 여자를 여러 사람 앞에 내보낸단 말이요? 저 지체 높은 분들을 똑바로 쳐다봐도 되는 거요? 내 두루마기를 벗어서 저 여인들의 알몸을 감싸주는 건 어떻겠소? 박정향은 이날의 충격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음악이 연주되며 남녀가 서로 껴안고 춤을 춘다. 심지어 여인들은 저고리를 벗어 맨살을 드러낸 자가 태반이다. 속적삼을 뚫은 모양을 한 자, 수건을 목에 두른 자, 산발한 채 손질하지 않은 자가 있다. 어지럽고 아찔한 일이다. 박정향은 또 이곳에 다녀온 뒤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원형 집으로 들어가니 갑자기 눈앞에 사막이 나타나고 수많은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전차가 뒤집히며 칼이 번쩍이다가 갑자기 사방이 밝아졌다.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영화관이었습니다. 이렇듯 조선의 외교관 박정향과 그 일행의 미국 생활은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는데요. 조선이 서양권 최초로 미국에 공관을 두게 된 건 고종의 뜻이었습니다. 고종은 조선을 속국으로 여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미국과의 외교를 통해 독립국가의 위상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임무가 막중했던 박정향은 당시 미국 대통령인 클리블랜드를 접견할 때 큰 결례를 범하고 맙니다. 코앞에 있는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던 겁니다. 대통령이 조선 임금의 골룡포처럼 특별한 관복을 입고 등장할 것으로 생각했던 탓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자에 폼 잡고 앉아있지도 않았으니 박정향으로서는 대통령을 몰라볼 법도 했겠죠. 알렌은 또 박정향이 3번 절하며 충성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해 더욱 당황해했다고 기록했는데요. 수교를 맺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와 감히 악수로 예를 나누게 되자 거의 멘붕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박정향은 이때 일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는데요. 미국은 민주국이라서 예절이 퍽 간편하고 오직 성심으로 대접하는 것이 예라고 한다. 대통령을 만난 이후 본격적인 외교 활동과 함께 미국의 선진 문물에 대한 견문이 시작됩니다. 박정향은 고종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면면을 담은 보고서를 쓰는데요. 일지 형식의 미행일기와 견문기인 미속스뷰입니다. 미속스뷰는 최초의 서양 견문기로 알려진 6일준의 서유 견문보다 1년가량 앞서는 것인데요. 이 중 미국의 발전상에 대해 흥미롭게 언급한 부분을 당시 두 나라의 상반된 풍경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집안에 반드시 화장실과 욕실이 있고 철로 만든 관으로 물을 끌어들여 많이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다. 거리에는 가로등을 세워 컴컴한 밤에도 마치 대낮과 같다. 차량에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먼 거리는 증기 혹은 전기를 사용하며 가까운 거리는 마차를 탄다. 이 때문에 서양인들이 동양의 인력거를 보면 어찌 사람이 사람을 타겠는가 하고 묻는 것이다. 기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한쪽 눈을 돌리면 이미 지나가 버리고 잘 볼 수가 없었다. 한갓 종이가 금은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종이처럼 미천한 것이라도 사람들이 신뢰한다면 금은과 같다. 회사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전국의 인민들은 회사에 다닌다. 나라가 부강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오늘 집정 대신일지라도 내일 해직되면 평민과 같아져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이 자유롭다. 박정향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만든 나라로 주인인 백성에게 권리가 있는 민주나라이다. 존귀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여서 귀천의 구별이 없다. 신문지는 민간 회사에서 설립한 것인데 정부로부터 그 자유권을 허락받아서 대통령의 나쁜 행동도 구애받지 않고 씻는다. 박정향은 미국에 간 지 10개월 만에 조선으로 소환 조치되는데요. 독자 외교를 막으려는 청나라의 압력에 조선 정부가 굴복한 겁니다. 미국은 역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죠. 박정향은 이후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개화파 인사들을 지원했는데요.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자 역적들을 공개 처단하지 않으면 국가의 정사가 사라진다는 상소를 올려 을사오적을 처벌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박정양은 상소하고 18일 뒤 개화와 독립에 대한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와 공관 생활을 함께했던 미국인 알렌은 박정양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조선인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으며 진실한 애정을 품게 됐다. 그는 기이한 도포를 입든 외국어를 못하든 누구나 신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지식이었습니다.